너는 선택했니? 아니면 선택당하고 있는 거니? 라는 질문이 밤 공기처럼 서늘하게 흘렀는데요. 13화는 그 문장으로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난밤까지 이어진 약정 논란과 가문 간 신경전은 겉으로는 잠잠해졌지만 속은 더 뜨거워졌고요. 이지혁은 원본 공개를 앞두고 한 발 물러나 증거를 다듬고 있었고, 지은호는 감정보다 기록을 앞세우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본부장 자리의 압박과 친구 사이의 의리를 저울질하면서 아버지 박진석의 말 한마디마다 체온이 내려가고 있었고요. 어른들의 세계가 무겁게 눌러앉은 그 틈으로 뜻밖의 길이 하나 열렸습니다. 바로 이지환과 박영나의 쪽문이었고, 이번 화는 그 쪽문을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아침 이지환은 첫 차와 함께 현장 점검을 돌고 있었는데요.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발신자는 박영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외부 일정 동행해요. 대신 끝나고 미술관 한 군데 들러요. 부탁이라기보다 선언에 가까운 한 줄이었는데 이지환은 간단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일정 먼저 처리하고 이동합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어조에는 선이 분명했습니다. 누굴 지키려면 먼저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하니까요. 오전 회의 자리에서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협력사가 영나를 대표님 따님으로만 대하며 의견을 통과 의뢰처럼 흘려버리려 했거든요. 영나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가는데도 상대는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로만 답을 뭉갰고요. 그때 이지환이 말의 흐름을 바꿔 세웠습니다. 방금 아가씨가 말한 동선 변경은 비용 증가가 아니라 하자 가능성 감소예요. 오늘 결론 내립시다. 공정표 수정안 지금 받아주세요. 마디마디가 적확했는데 억압하려는 어조 대신 일을 같이 하자는 호흡이 느껴졌습니다. 영나는 그 순간 미세하게 숨이 편해지는 걸 알아챘고요. 나를 대신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감각이었거든요. 점심 무렵 두 사람은 잠깐의 여유를 빌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나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예전엔 누가 나를 대신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랐거든요. 쉬워 보이니까요. 근데 그게 자꾸 내 삶을 비워내더라고요.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고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전 반대였어요. 누가 날 선택해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한 발 물러섰고요. 그게 편하다고 속였는데 편한 게 아니라 비겁했더라고요. 어색한 웃음이 오고 갔지만 둘 사이의 공기엔 단단한 무언가가 얹혔습니다. 서로의 빈칸을 가볍게 터치하는 대화였는데 아무 말보다 오래 남는 종류였고요. 오후 미술관. 사람들 발걸음이 낮게 흐르는 전시실에서 영나가 멈춰 선 작품은 의외로 소품 크기의 드로잉이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로 얇은 선들이 겹겹이 얽혀 있는데 가까이 보면 지워졌다 다시 그은 흔적이 선명했거든요. 영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게 좋더라. 멀쩡해 보이는데 가까이 오면 흔적이 다 살아있어요. 안 버리고 안 감추고 그냥 겹쳐서 나가는 거. 이지환은 잠깐 빈숨을 삼키고 대답했어요. 그게 사람 같네요. 지워낸다고 사라지지 않는 거. 두 사람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보고 또 보는 시간이 서로를 조금씩 바꿔놓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이 평온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전시실을 나서자 한쪽 복도 끝에서 고성희와 마주쳤거든요. 고성희는 멀리서부터 표정을 세웠습니다. 영나야, 동선 하나 수정하겠다고 기사와 미술관 관광이라니. 너는 지금 내 이름이 뭔지를 잊었니? 날이 선 질책이었지만 이번엔 영나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 제가 증명할게요. 엄마가 만든 명단에서만 살지 않고요. 고성희의 시선이 순간 흔들렸고 즉시 이지환으로 향했죠. 당신 분수 모르면 다쳐요. 언젠가 사라질 사람과 우리 집 이름이 뒤섞이면 상처만 남아요. 이지환은 짧게 답했습니다. 저도 제 분수를 압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름에 기대지 않으려고요. 정면 충돌의 순간이었지만 서로 한 발씩 물러서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영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대신 걸음을 먼저 떼며 상황을 끝냈습니다. 뛰쳐나온 게 아니라 자신이 정한 방향으로 나아간 발걸음이었고요. 저녁이 가까워지자 메인 플롯의 인물들도 각자의 자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기자에게서 내부 브리핑이 예정보다 미뤄졌다는 소식을 받았는데요. 그 사실이
오히려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언가가 버티고 있다는 건 무언가가 무너질 준비도 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카페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을 낮게 다잡습니다. 오늘은 감정 장전 금지. 기록만 본다. 박성재는 회사 주차장에서 핸들을 오래 붙잡고 있었고 박진석은 짧은 메시지 하나만 보냈습니다. 머뭇거리는 건 패배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짧음이 압박의 다른 이름이었고요. 밤 카페 아지트. 우연히 어쩌면 피할 수 없이 네 사람이 같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이지혁, 지은호, 그리고 일을 마치고 들른 이지환, 잠깐 들렀다 떠나려던 박영나. 공기엔 서로의 삶이 얽힌 냄새가 묵직하게 떠 있었고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지은호였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군지 봤어요. 시선은 자연스레 이지환에게 닿았고 영나는 아주 작게 미소를 흘렸습니다. 이지혁은 그 미소를 예민하게 읽어냈지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묻죠. 내가 서고 싶은 자리는 정했냐? 이지환은 오래 숨을 모았다가 말했습니다. 이름 뒤가 아니라 사람 옆이요. 짧았지만 분명했고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예의단정이었지만 눈동자는 피로와 다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지혁과 지은호에게 짧은 인사만 건네고 이지환과 영나를 스치듯 바라보더니 의외의 말을 남깁니다. 둘 다 내 자리에서 버텨. 충고도 허락도 아닌 문장. 지켜보겠다는 의미일 수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고요. 그 말이 지나가자 카페 안의 공기가 잠시 가벼워졌습니다.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도 각자 선택한 관계를 존중해보겠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거든요. 밤이 더 깊어지자 장면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골목길. 이지환이 박영나를 차에 태우지 않고 일부러 함께 걸었습니다. 발끝이 같은 박자를 만들자 그제야 마음속 대화가 열리더라고요. 나 오늘 피하지 않았어요. 영나가 어느 쪽도 보지 않은 채 말하자 이지환이 조심스레 받아줍니다. 나도요. 내 분수란 말 뒤에 숨어있던 거 오늘 좀 벗어났어요. 잠깐 침묵. 그리고 아주 작은 속삭임. 내일도 걸을까요? 네. 내일도. 약속이라 부르지 않고 습관처럼 나누는 동의. 두 사람에게는 그게 더 단단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집. 이상철은 하루 일을 마치고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짧은 메시지를 다시 읽었거든요. 아버지, 다치지 말라는 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상철은 허어 웃다가 작은 한마디를 되돌려 보냅니다. 내가 가볍게 들고 다니는 말이 누군겐 평생의 기준이 된다. 문장 끝을 누르고 난 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거실 불을 껐습니다. 아이들이 제 발로 서려는 장면을 보는 건 어른들에겐 가장 조용한 축복이니까요. 그런데 모든 게 순조롭게 흐르려는 바로 그때 클로징을 뒤틀어 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나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고성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내 일정, 내일부로 모두 변경이야. 해외 초대전 자리 열렸다. 너에겐 기회고 어떤 누구에게도 양보 못한다. 문장은 칼처럼 단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영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이지환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가야겠죠. 네, 가야죠. 대답은 같은 방향이었지만 마음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가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남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박성재는 혼자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박진석에게서 또 하나의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기 때문이죠. 내일 아침 결단을 보고한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적막한 공기 속에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의 아들로 살 건지 오늘까지만 묻겠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마지막 장면. 빈 전시장 벽 앞에 선 영나가 마른 입술을 다잡습니다. 무대는 커졌고 빛은 더 세졌습니다. 그 빛 앞에서 작아질지 더 선명해질지 그건 내일의 선택이 정하겠죠. 같은 시간 골목을 걸어 귀가하던 이지환이 뒤돌아봅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를 확인하듯 한 번 더. 그는 다시 앞으로 향했고 속으로 한 문장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내일도 걷자. 내가 가는 곳까지.
그리고 화면은 어둠 속에서도 길게 이어지는 두 발자국 소리를 남긴 채 다음 화를 예고합니다. 사랑은 조건보다 습관이 먼저였고 습관은 어느새 서로의 용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아침이면 다시 펼쳐질 본가의 결정과 약정의 잔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 있었고요.